세상에서 가장 쉬운 엑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산을 할 때에 주산을 사용하거나 암산을 하였죠. 이후에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계산식과 숫자를 부여하여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엑셀 하면은 엑센트 이전의 현대차 이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엑셀은 계산을 자동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새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계산식 프로그램인 회계 재정 프로그램이나 교적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다 엑셀을 기반으로 응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엑셀을 배우고 있죠. 그러기에 엑셀이라는 말이 이것은 전문가나 격리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나같이 컴퓨터에 대해서 컴맹이라고 불려지는 자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엑셀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한글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라면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용 범위가 얼만큼이나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배우시려고 하면 금방 질릴 수 있고요. 또 뒤에 가면은 앞에 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배우고 쉽게 배운다 그러면은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초반하는 입장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10번 정도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습을 하시면은 거의 모든 엑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손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오세요. 세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엑셀 강의 1편을 시작합니다. 엑셀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윈도우를 만든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설치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엑셀도 설치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고 엑셀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엑셀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엑셀 2016 버전인 엑셀 365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엑셀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런 표시로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없으면은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엑셀을 누르세요. 혹시 이 엑셀이라는 표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런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엑셀을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계속 사용하는데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찾아서 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이곳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자세히 누르고 파일 위치 열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엑셀 표시가 된 것이 나타나면은요, 이곳에서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보내기를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로 갈 수 있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요, 한 번만 설정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서부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엑셀을 누르세요. 자, 무시하고 엑셀을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한글 문서만 접하다가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지레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놓으세요. 먼저 전체 화면의 구성을 볼까요?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잊어버려야 할 내용이니까 머리를 조금 늘리세하고 긴장 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저장 시 자신이 원하는 제목을 넣으면은 이곳에 그 문서 제목이 뜨게 되죠. 우리가 아래 한글로 설교를 작성을 하면은요, 설교 제목을 몇 월 며칠 날 주일 설교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서 제목을 만들고 그 문서 제목이 이곳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작성하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파일, 홈, 삽입 등 그 메뉴가 누르시면 하나씩 그 길게 그 나오고 있죠. 이것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마치 리본처럼 원하는 것을 펼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작업을 하시다가 이거 아래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왼쪽 마우스를 이 메뉴바에다가 2번을 따닥 누르시면 고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거꾸로 고정되어 있는 곳에다가 2번 누르시면 리본 메뉴가 사라지죠. 우리는 리본 메뉴가 늘 나타나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 번호라고 합니다. A부터 시작해서 Z를 지나가지고 AA 이렇게 해서 두 자리로 표시가 돼가지고요, 끝없이 나갑니다. 또한 이쪽을 행번호라고 합니다. 1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은 세포를 의미하죠. 여러 가지 세포가 모이면 어떤 생물의 모습이 생기는 것처럼 셀 수식이 모일지게 계산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실습해 보시죠. 시행의 오열을 한번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죠.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걸 커서라고 합니다. 이곳에 주소가 이름 상자에 뜨게 되죠.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C5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F열의 13열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죠? 자, 그러면은 이곳에 이름 상자에 그 주소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셀에는 행과 열을 합해가지고 그 고유의 주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워크시트 탭이라고 하는데요. 시트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페이지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 셀의 계산이 끝나면 다른 계산을 할 적에 이것을 누르면 새롭게 사용할 그런 새로운 그 종이죠. 이렇게 종이로 한참 계산을 해가지고 줄줄이 계산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또 할 적에는 이쪽에다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를 계속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선 또 이제 수요 설교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탭을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시트를 넣어가지고 여기에는 수요 설교, 다음에는 금요 설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셀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믿음교회라고 자판으로 쳐보세요. 엔터를 치시면은 바로 아래로 내려오죠. 믿음교회라고 써 있나요? 자, 이곳에서가 다시 또 자판에서 숫자를 넣겠습니다. 천사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천사, 예.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또 셀이 내려갑니다. 커서를 믿음교회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셀이 쓰여진 내용이 이곳인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됩니다. 다시 천사로 옮깁니다. 그 천사라고 쓰여진 그 내용이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주의 있게 볼 것이 있어요. 믿음교회라고 친 곳의 글씨는 어느 쪽으로 붙어 있어요? 셀에서 왼쪽으로 붙어 있죠. 천사라고 숫자를 썼을 적에는 오른쪽으로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 셀에서 문자는 왼쪽으로 붙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붙는다는 사실을 알아보면 좋을까요? 그냥 기억만 하세요. 엑셀은 주로 숫자 계산을 위해서 쓰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번거롭게 주산이나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5 플러스 7은 이라고 써보겠어요. 5 더하기 7은. 자, 자판을 칩니다. 그런데요, 숫자의 합의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엑셀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계산기처럼 4칙 연산 부호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꼭 니콜, 는을 앞에다가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니콜 5 더하기 7 됐죠? 이제 엔터를 쳐보세요. 예, 10이네요. 계산이 그 셀에서 바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계산식을 넣겠습니다. 55 더하기 75를 계산을 하는데요. 무엇부터 한다고요? 예, 니콜, 예, 는부터 해야죠. 는 치고 그리고 55 더하기 75 됐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예, 계산식의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얼마예요? 1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또 니콜 55 더하기 75 더하기 233 엔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아무리 숫자가 긴 거라고 하더라도 이곳에 다 계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곱하기는 자판 위에 8 샤프트를 누르면 샤프트 누르고 8 있는 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곱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누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자판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슬래시 이렇게 쭉 밑줄 그어 있는 거 이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계산도 바로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셀에서는 계산 결과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계산식을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금 전에 몇천 몇 더하기 몇천 몇 나누기 얼마라고 했는데 그 계산 결과는 나오는데 내가 뭘 했지? 라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수식 입력줄 나오잖아요. 요 위에. 거기에 그 계산식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계산 결과는 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가장 쉬운 거, 엑셀을 여는 방법과 니콜서부터 시작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런 점 모양, 그리고 슬래시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선을 그은 거, 이것을 사용을 하고, 괄호 닫고를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계산식이라도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나 칸이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늘려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엑셀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최초의 기초사항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엑셀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것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시고요. 파일을 누르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창이 뜨죠. 편의를 위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것을 해보겠어요. 바탕화면 저장을 위해서는 저장 밑에 왼쪽에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목은 연습 1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세요. 이제 저장해 봅시다. 예,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엑셀표에서 오른쪽 위에 X를 눌러서 엑셀을 없애봅니다. 이제 엑셀 없어졌죠? 바탕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곳에 연습1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지금 작업한 누르시면은요. 지금 작업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엑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엑셀의 반을 배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엑셀 계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목회 홍웅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